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이동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그 장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구제금융 신청은 필수. 둘, 스페인보다는 미국. 셋, 실적 개선 업종 주목.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구제금융 신청은 필수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라오이 스페인 총리가 구제금융 임박설에 대해서 부인을 했어요. 또 강하게 부인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구제금융은 뭐 시기의 문제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스페인 총리도 지금 발등에 이제 불이 안 떨어졌으니까 조금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스페인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렇게 보면은 7% 정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화급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5.8% 정도로 이렇게 비교적 그때보다는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느긋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획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도 이제 이만큼 성의를 보였으니까 그 이유를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어떤 이런 스페인 내부의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저는 큰 문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회담이 9일날 있고 EU 정상회담이 18, 19일날 있으니까 일각 시장에서는 그 전에 하지 않겠냐라는 내용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정상회담 전에 어느 정도 스페인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각으로 이제 단순한 논리를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스페인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노렸는데 지금 8일 날 이제 ESM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ESM이 출범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위기국들의 국채금리 수준 자체는 좀 안정을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안정이 되는지를 아마 좀 잣대를 좀 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21일 날 갈라시아 스페인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아무래도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만일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라는 것 자체가 된 계획안에 대해서 내지는 긴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스페인,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되는 게 좋은데 스페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긴축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의 결과를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스페인 총리는 즉각적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만약에 이제 하는 조건은 무디스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무디스가 스페인 신용 등급을 뭐 정크본드 수준으로 확 떨어뜨려 버린다든지 그렇게 된다라면은 국제 수익률 자체가 급등할 수 있으니까 당장 어떤 그 스페인 자체는 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라오이 총리가 부인을 하더라도 그 전에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21일 갈라시아 지방선거 이후에 구제금융 신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제가 필수라고 한 거는 어차피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놓고는 유로그룹과 그리고 이 스페인 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오늘 국제금리 스페인 쪽의 국제금리를 보더라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은 여전히 구제금융 신청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고 이를 거의 확신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인보다는 미국. 그래요. 스페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에서 또 미증시가 올랐다는 것은 바로 지표에 대해서 많이 좀 반기는 그 매수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고용지표, 민간 고용지표도 좋았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제조업 지표도 호전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스페인 문제는 조금 시기상의 문제죠. 어차피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미국 흐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먼저 이제 미국에 앞서서 유럽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건지 말 건지가 추가적인 상승 여건이 될 것 같고, 뭐 0.75%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은, 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10월 5일 날 가장 중요한 지표가 실업률하고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입니다. 요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어저께 나왔던 지표 중에서 이걸 뒷받침, 먼저 이제 선제적인 어떤 요인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ADP 민간 고용 변화, 요 부분이 되겠는데, ADP 민간 고용 변화가 14만 5천 건 예상해서 뭐 16만 2천 건 정도로 이제
고용자 수의 어떤 변화가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지난번에 미국 실업률 8.1% 발표하기 전에도 ADP 민간 고용 변화에서 먼저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실업률이 좀 떨어졌던 내용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제 이번에 이제 좋게 나옴에 따라서 내일 발표되는 어떤 실업률의 변화가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ISM 비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죠. 비제조업 지수가 53.2를 예상했었는데 55.1로 해서 상당히 이제 서프라이즈한 어떤 수준 자체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90%가 이제 소매나 그다음 건설 쪽인데, 이쪽 부분에서 이제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서서히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어떤 징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되는 FMC 여사록은, 며칠 전에 이제 벤 브랭키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QE3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니까 QE3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강한 어조로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아마 FOMC 의사록에서도 QE3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어떤 내용들에 대한 설명과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 10월 3일 날 5일 전에 이제 10월 3일 날 발표가 됐던 ADP 민간 고용 변화라든지 ISM 비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옴에 따라서 내일 발표되는 고용자 수 변동, 그다음에 실업률,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벤 브랭키 여장의 어떤 QE3에 대한 내용들을 지지해주는 결과로 인해서 시장 자체는 다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서비스업 지수가 개선되게 나오면서 제조업 지수가 좋아질 것이란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민간 고용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이것은 뭐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고무적인 그 상황인데, 어쨌든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그것이 또 지출로 이어지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개선 업종 주목. 이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실적이 되는 그 시기예요. 9일 알파 이제 시작으로 미국에서도 어닝 시즌 포문을 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고민인데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추정치를 갖다가 미국도 많이 좀 떨어뜨려 놨고, 우리도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제 2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3분기에 좋을 것이다라고 했다가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지금 낮추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9일 날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10월 5일 날 내일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은 7조 5천억에서 한 6천억 사이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수준만 가지고 보면 이제 사상 최고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볼 것인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분기 대비,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좋은 쪽은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정유나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 다음에 특히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비철금속이라든지, 특히 정유하고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요 전분기 대비에 좋다라고 해도 2011년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다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할 것인지,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지면서 분기적으로 좋아지는 걸 택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지는 것은 전기전자하고 역시 이제 자동차 쪽인데요. 전기전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닥에 이제 갤럭시 S 관련한 부품 관련 종목군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서프라이즈한 어떤 실적들이 나올 걸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 경영 체제에 돌입을 하면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4분기 이후부터 해서 효과가 둔감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실적 개선 효과가 오히려 없을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표면적으로 좋은 거는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만약 이제 실적장이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그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쪽은 저는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지는 쪽이 아닌가,
좀 개선의 어떤 여지가 좀 남아있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를 내일 더 많이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 7조 원 시대의 영업이익이 열어질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롱숏 전략을 볼까요? 어떤 기준으로 오늘 전략을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롱 전략은 일단 이제 제가 1980포인트에서 뭐 2010포인트 정도, 예, 요 정도 이렇게 뭐 이번 주는 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변동성이죠. 뭐 빠져봤자 조금 빠지고 올라가봤자 조금 올라가는 뭐 이런 쪽인데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 뭐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되든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이 되든지 아무튼 이제 개선되고 있는 업종을 뭐 수급 따져가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익 고려는 뭐 이번 주는 2010포인트 라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손 치더라도 스페인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2010포인트 라인의 박스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 2050포인트 라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좀 끌고 가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관심주로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실적줄에서 코스닥에 시젠을 언급을 드렸는데 그 시젠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수익은 충분히 뽑아냈다 보고요.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언급을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지는 쪽이 이제 조선 쪽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을 언급한 이유는 지난번 이제 그 월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대우조선해양이 수주건이 있었습니다. 그 트랜스오션이라는 이제 미국계 쪽에서 2조 한 3천억대 정도 수주가 해양 설비 쪽에 수주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수주건이 2012년도 목표했던 한 95% 수준 정도까지 수주를 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약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3개월간의 추가 수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아마 2012년도 수주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2013년도부터 해서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특수선박 수주를 감안하게 된다면은 지금 주가 수준은 상당히 싼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5,950원, 목표가는 좀 짧게 잡더라도 28,0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는 부진했지만 수주 소식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